일단 화법과 작문이라는 장르 자체가 수능에 한 11문항 나오잖아. 근데 애들이 이제 이거의 중요성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좀 허접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기 쉬운 장르거든. 왜냐면 화법 작문 교과서 피면 막 상황에 맞는 대화하기, 뭐 친구야 안녕, 뭐 연필 좀 빌려줄래 이딴 거 나와가지고 애들이 개족밥 과목인 줄 아는데, 얘네 이거 풀다 보면 느낄 거야. 이거 9개, 10개부터는 쉽지 않다? 계속 11개가 잘 안 떠. 난이도가 높지 않아. 근데 계속 점수 나가지. 보통 어디서 나가냐면 이 39, 40, 41 요 구간에서 보통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45번에서 하나 나가고, 여기가 이제 애들 오답 나오는 주 구간이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40번, 45번이 사실 가장 많이 애들 오답 나오는 구간이지. 오케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적절한 양치기와 피드백이야. 피드백도 중요하고 양치기도 중요해. 피드백은 내가 무한 제공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우리 여기 화작문 달인 있잖아. 예. 화작문 로봇이야. 나보다 잘 풀어. 참고로. 화작문 로봇이기 때문에 화작문 로봇을 여러분에게 봇을 제공할 거고, 화작봇. 화작봇이 붙어서 무한 피드백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쳐야 되는 양치기의 리스트를 알려줄게. 일단 기출은 끝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상상 모의고사가 또 공학계도 엔제라고 화작문 따로 모아주지. 그 다음에 이감이 또 엔제에 화작문 모아주지.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더프 풀릴 거 아니야. 더프랑 이제 그 시대 나오잖아. 더프와 시대에서 니네 이제 재수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 따로 안 갖고 있잖아. 여기 나오는 이제 모의고사의 화작만 따로 잘라가지고 선생님이 줄 거야. 내가. 오케이? 이거만 잘라서 줄 테니까 이거 따라 풀어. 그럼 이 정도 돌고 나면 인간이면 보통 한 10개 정도에서 그냥 10개, 11개 아니면 11개, 11개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정 풀어가지고 화작은 두 가지를 다 달성해야 돼. 양치기를 통해서. 첫 번째, 11개를 맞아야 돼. 두 번째, 다 풀고 나면 무조건 8시 55분 이하여야 돼. 화작문 다 풀고 나는데 9시다. 곤란해. 화작문 다 풀고 나는데 9시 58분이다. 곤란해. 9시 10분이다. 곤란해. 다른 거 풀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화작문은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고, 이거 결국은 이게 왜 양치기가 중요한지 얘기해줄게. 왜 양치기가 중요하냐면, 니네 보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의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블라블라블라를 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장이 이게 사전식 혹은 위키 백과식 좀 약간 나열식이지, 정보 나열식 글쓰기라서 좀 지루해. 그 문장 자체가 긴장도가 낮아. 그래서 니네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읽어가지고 이거를 글을 좀 빠르게 읽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거 읽는데 시간이 어떻게 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너 왜 상위권 애들이 화작을 왜 안 하니? 어차피 한두 문제 차이인데 화작하는 게 낫지 않아? 1년 내내 문법에 시달리는 것보다? 걔들도 바보 아니야. 상위권 애들도. 상위권 애들 왜 엄매 안 하고 화작해? 화작 안 하고 엄매. 화작이 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랑, 두 번째는 실전에서 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깔끔하지 않아서 탐색하느라고 즉 지문이 어디 있는지 탐색 시간 날리는 거. 요거 두 문제. 1번 이 내용이 어디 있지? 이거 40번 얘기하는 거야. 이 40번에서 탐색 시간 날리는 거. 두 번째는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걔들이 못하는 건데, 45번 같은 자료 유형 문제에서 의문사 당하는 거. 이거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애들이 안 하는 거거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니들이 이거 세 가지를 잡잖아. 그럼 화작하는 단점은 없는 거야. 뭐 단점이라고는 이제 뭐 원점수 차이가 난다 정도인데, 여러분이 만점 노릴 정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의 단점이 없는 과목이 될 수 있다. 요것만 극복하면. 자, 그런 생각을 하고 화작물을 좀 들어가 보죠. 자, 35에 37인데 발표지. 발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1대 다수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효과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효과성,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을 거고, 이 효과성과 신뢰성을 보충하기 위해서 35번에서 말하기 방식 문제 반드시 물어보지. 그러니까 지금 문항을 좀 미리 가보면, 실제 문제 풀 때 미리 가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뭘 리뷰하고 뭘 미리 가보면
비교하여 생각의 다양함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대조해서 청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정리해서 발표 내용을 구조화한다. 그 다음에 문제 제기와 해결 방안을 갖고 와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제시한다. 또 한다. 청중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 그 다음에 청중에 당부하기 위해서 활용한 니은인데, 여기까지 보면 선지 쓱 보니까 이거 여태까지 전형적인 문제랑 다르지? 전형적인 35번과 다르게 나왔지? 그러니까 상상 엔제나 기출문제나 여러 군데서 봤던 35번 문제랑 다르게 나왔지. 발표 기법 문제랑 다르게 나왔지. 이렇게 35번과 36번에서 변형을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놓고, 변형을 줬을 때는 여러분이 뭘 봐서 좋겠냐면 이런 그 기호를 보고 힌트를 좀 읽어야 돼. 근데 사실 이래서 애들이 당황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첫 번째 35번 문제 뭘 기대하고 들어갔겠어. 뭐 청중의 반응, 청중의 질문을 던지고 이해도를 확인했다, 뭐 이딴 거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없지. 어떡하지? 근데 기억과 니은에서 보면 기억과 니은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기능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을 여러분이 읽고 문제 해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6번 문제는 시각자료 문제니까 전형적으로 나왔지. 이거 전형적으로 나왔잖아. 자, 근데 이거 우리 결론 알고 하는 얘기지만 2025 수능 가보면 어떻게 나왔어? 수능 가보면 35번은 전형적으로 나왔거든. 36번을 꼬아서 냈지. 그래서 화작은 마지막에 이렇게 꼬아서 내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네 번째 단점인데, 이거는 현장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꼬아내. 그런데 선생님 4번은 왜 단점에서 미리 안 써주셨어요? 이건 엄매도 단점이거든. 이건 엄매도 35, 36번에서 빅엿을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엄매가 더 커. 4번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작의 단점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하지. 자, 읽어보자. 자, 안녕하세요. 잠시 집중해서요. 효과음 제시 후 체크. 딸깍. 무슨 소리일까요? 네, 안전벨트 착용하는 소리죠. 전 오늘 안전벨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딸깍은 뭐에 대한 얘기야? 청중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활용한 게 아니지? 됐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아? 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활용한 것도 아닌 거 아니야? 네. 그럼 궁금증을 유발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것만 봐도 답이 몇 번이야? 5번. 5번 아니야? 대상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딸깍을 썼다면 딸깍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없지 지금. 그러니까 기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효과음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발표 기법 문제잖아. 그러니까 35번이 여전히 발표 기법인 건 맞아. 그러니까 발표 기법으로서 효과음이 무슨 역할을 하냐?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지.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면. 그러니까 효과음은 무슨 기능을 한다?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청중의 주의 집중. 그래서 장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답 몇 번이야? 5번. 궁금증 유발하기 위한 거지. 니은이 청중에게 당부하기 위한 말인지 확인해볼까? 딸깍. 이 소리를 듣는 일 잊지 말기로 해요. 당부잖아. 이 표현 자체가 당부의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래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거 딱 보고 35번에서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가 벌써 튀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풀었냐면, 지금 딱 보면 35번이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가 벌써 튄단 말이야. 원래 이런 식으로 안 나왔잖아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고 살짝 본 거야. 근데 보니까 의견을 듣기 위한 기억과 의견을 밝히기 위해 활용한 니은이라 그래서 기억 니은의 의도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내가. 그래서 기억 니은을 먼저 풀어야겠다라는 인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실전에서. 이게 좀 어려워. 그래서 35번 풀 때 기억 니은 먼저 풀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지. 먼저 풀어야지.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기억이 제일 앞에 있어. 잠시 집중해주세요. 효과음 제시오.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뭐야? 효과음의 기능 물어보는 거 아니야? 효과음의 기능이 뭐냐? 무슨 소리일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청중의 의견을 듣기 씨발 안 됐잖아. 장점 아니잖아. 그다음 발표 순서랑 아무 상관없지. 문제 제기도 아무 상관없지. 그러니까 지금 가보니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장이잖아. 저게 지금 무슨 소리일까요가 지금 뭐야? 궁금증 유발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니은으로 내려간 거야. 딸깍 이 소리를 듣는 일을 잊지 말기로 해요. 그래서 청중에게 당부하는 니은을 연결해요. 맞지? 그럼 몇 번? 5번 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남은 건 이제 딱 하나밖에 없지. 요거 36번 풀어야겠다. 요 생각만 하는 거지. 자, 2020 교통 자료에 따르면 이거 왜 갖고 와? 통계 자료 인용해서 신뢰도 높이는 거지. 충돌할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중상. 그치? 안전벨트 중상. 정상적으로 착용하면 12.5%를 감소한다고 합니다. 안전벨트가 훨씬 높지. 안전벨트 안 입으면 이게 낮 안전벨트가 80%니까. 안전벨트에 탑승하는 블라블라 원리를 띠를 보호하는 원리는 몹을 잡아주는 과정과 띠를 풀어주는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자, 잡아주는 과정으로부터 살펴볼게요. 자료 제시. 자, 이것은 띠를 잠그는 장치로. 자, 스톱.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뭔가 띠를 잡아주는 장치가 있겠지. 오케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 같네. 요걸 갖고 와가지고 둘 중에 한 놈은 잡아주는 장치고 한 놈은 풀어주는 장치겠지? 잡아주는 장치로 차량이 급정지하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깥쪽 톱니에 걸리면서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이 바깥쪽 톱니라고 했으니까 바깥쪽 톱니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바깥쪽 톱니에 걸리면서 띠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됩니다. 둘 중에 뭐야? 모르겠지. 이것은 잠그는 장치를 떼어내면 안쪽에 있는 띠를 잠기는 장치로 차량 충돌 시 화살표가 가리키는 피스톤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거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B라는 게 명확하니까 이게 A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바깥쪽 톱니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를 딱 보고 모르겠네 그러면 빨리 넘어가는 센스도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료 1, 2를 통해서 지금 구조가 2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구조 설명할 때 그걸 통해서 역으로 A를 추론할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 자료 3번은 얘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겠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바깥쪽 톱니에 걸려 띠가 풀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A다. 맞지? 네. 차량이 충돌할 때 톱니가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1을 A에 쓰셔야 했다. 차량이 충돌할 때 톱니가 돌아가게 하는 거야? 아니요. 봐봐. 형태해놓을까? 바깥쪽 톱니에 걸리면서 띠가 더 이상 풀리지 않게 잠깁니다라고 돼있지? 바깥쪽 톱니에 걸리면서 더 이상 풀리지 않아야 되지? 근데 톱니를 돌아가게 하는 장치는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아이고 뭐 때문에 틀렸어 2번이. 띠를 잠그는 장치라는 목적이랑 안 맞잖아 지금. 그래서 답 2번 아니야? 네. 요렇게 요 정도 만약에 됐잖아? 그러면 바로 37번으로 넘어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의 반응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계의 출처가 분명하니 믿음이 가. 안전벨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 자, 학생 1 가봐. 발표 내용을 통해 안전벨트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건 틀렸지? 그치? 네. 답 1번이지 끝. 네. 야, 내가 이거 얼마나 빨리 풀었어. 이거 얘가? 그러니까 화작은 2단계까지 가는 게 목표라고. 그러니까 화작을 니들이 다 읽고 문제를 푸는 단계까지가 공부가 끝이 아니야. 쌤 지금 문제 푸는 꼴을 봐 지금. 얼마나 빨리 풀었는지. 그러니까 2단계까지 가면 화작이 니네한테 초강점이 된다니까. 다른 애들 막 이번에 화작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시간이 없어서 이질하는 동안 너네는 이미 9시 전에 문학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어드밴티지를 먹고 수능 국어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수능 화작이 왜 중요한 이유지? 화작이 중요한 이유가 봐봐. 1. 화작이 중요한 이유 써볼까? 화작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점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간 때문이지? 네. 근데 이런 시간 같은 실리적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는 화작이
너네 첫 수능 첫 문제야. 화작을 못하면 수능날 긴장돼. 이건 그냥 철칙이야. 나 화작 자신 없잖아. 그러면 수능날 긴장돼. 근데 바꿔라면 내가 화작 신이야. 내가 국어는 잘 못해. 근데 화작은 신이야. 그러면 화작할 때만큼은 어쨌든 사람이 좀 살아나. 근데 시작할 때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일사천리로 흘러가거든. 처음에 굳으면 계속 굳어. 그래서 수능날 굳는 걸 방치해주는 지문으로 화작문이 굉장히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나는 고3 애들이 초반에 어는 그걸 너무 잘 알거든. 고3 애들이 재수생들한테 발리는 건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도 있어. 근데 안 발릴 수 있다고. 화작을 개 잘하면. 오케이? 그 화작은 좀 과하게 잘할 필요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화작문 푼 거 있지? 35, 36, 37. 이 정도 실력까지 갖추면 돼. 이게 끝판왕이야. 근데 지금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 피드백을 줘볼게. 이 자식 얼마나 야매로 풀었어. 지금 처음에 35번부터 봤지. 이게 이미 고수야. 고수니까 얘는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는 거야. 평가원이 내가 지금 35번부터 본 근거를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니네가 화작문을 하나씩 해설하는 걸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3답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화작문을 고3답게 공부한다는 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무조건 35나 36을 변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잖아 지금. 근데 35가 변형돼 있어서 35가 무슨 문제인지 문제를 파악한 거지 이 사람이. 문항을 파악했지. 아 문항이 기억 니은에 대한 문제로 바꿔버렸구나라고 문항을 파악했지. 그리고 기억 니은만 맞춰버렸잖아. 아니 왜냐면 애답죠. 기억 니은만 맞추면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이거 이해 갔어? 가끔 35가 아니라 수능 때 36번이 변형됐지? 그럼 35번 어떻게 풀면 돼요? 전형적으로 풀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35번은 전형적으로 풀면 되잖아. 36번이 지금 변형되는 게 오히려 더 쉬워. 근데 지금 35번이 변형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지문이야. 화작문 난이도만 보면 9월이 더 어려워. 그래서 9월 달에 지금 35번이 변형됐기 때문에 애들이 당황할 수 있었고, 지금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을 딱 봤는데 기억이 어땠어? 효과음. 그럼 효과음의 기능 물어보겠지 해가지고 효과음의 기능으로 바로 달려가 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효과음의 기능을 풀고 이제 옆에 시각적인 문제 풀었는데 얘는 완전 전형적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나오니까 자료 1번이 A에 박혔는지 자료 2번이 B에 박혔는지 이딴 거 시험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딱 봐도. 근데 가보니까 자료를 제시했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깥쪽 톱니에 걸리면서 띠가 풀리지 않는데, 근데 이게 내가 조금 헷갈렸던 게, 쌤이 실전에 엔간한 다 풀어. 지금 거의 헷갈렸던 게 얘를 바깥쪽 톱니로 볼 수도 있고 얘를 바깥쪽 톱니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A가 지금 이건지 난 모르겠는 거야 처음에 읽었을 때.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잖아 내가. 여기서 고민을 안 하는 게 이미 고수야. 왜냐면 어차피 자료 2도 있지. 나에겐 자료 2가 있어. 자료 2를 통해서 추정하면 되잖아.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하수야. 어차피 저걸 읽었는데 한 방에 내가 바깥쪽 톱니가 판단이 안 돼. 그럼 너네 이해력이 딸리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쓰인 거야. 넘어갔는데 화살표가 가리키는 피스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여기 피스톤으로 해석되는 게 어딨어. 얘가 지금 피스톤이잖아. 그러니까 피스톤이라는 구조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료 2가 B구나라는 거 알고, 자료 1의 A, 자료 2의 B라는 걸 알고 나서 읽었는데 띠가 풀리지 않게 하는 장치 맞잖아. 톱니를 돌아가게 하는 장치는 띠가 풀리지 않게 하는 장치랑 목적을 반대로 달성하게 만들어잖아. 이해가요? 돌아가면 씨발 갖다 박을 거 아니야. 얘가? 안전벨트를 맸는데 얘들아 교통사고 충격이 났는데 이게 띠가 풀려. 팍 대가리 박고 그 다음에 잠궈주고 뭐하냐? 시체 고정이야? 일단 날아가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톱니가 돌아가게 하는 장치는 이상하지. 목적이 안 맞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2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2번을 치고 넘긴 거지. 그리고 넘어가서 쌤 왜 끝까지 안 읽어요? 끝까지 읽을 필요가 뭐 있어? 37번은 뭐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이미 알고 있잖아. 청중에 무슨 문제? 반응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 청중의 반응 문제는 학생 1의 반응을 내가 알면 되지. 학생 2는 읽지도 않잖아 우리. 학생 1 읽고 바로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봐봐. 확고해졌어라는 말이랑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라는 말은 모순이라고. 난 원래 A라고 생각했는데 존나 확고해졌어. 이렇게 생각을 안 바꾼 거지. 근데 인식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A라고 생각했는데 A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든가 B라고 생각한다든가, 이게 인식의 전환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확고해졌어라는 말이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이랑 모순이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 정도 풀이가 되려면 결국은 단어의 모순성을 쉽게 인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어렵다. 이 단어의 모순성을 인지하는 이 능력은 실제로 어떤 능력에 크게 영향을 주냐면 독서 점수를 올리는데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독서랑 화작문을 같이 잘할 수밖에 없어. 결국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 저는 화작문 와 도저히 어떻게 10개 이상을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1개 얘 11개 고정. 근데 얘한테 화작문 AI 보수를 시키는 이유가 뭐야? 상상 엔제 한 문제도 안 틀렸어. 책 전체에서. 이감 엔제 한 문제도 안 틀렸어. 다단 800제 한 문제도 안 틀렸어. 참고로 쌤이 4답 800제 풀면 하나 틀려. 쌤은 약간 뭐라 그러지? 반복적인 풀이를 좀 토하는 스타일이라 쌤 수험생 때도 그랬어. 약간 만점 받기보다는 98점을 쉽게 찍는 스타일이고 완벽하고 막 학생 반복하고 이런 거 쌤 정병 걸려서 못하고 됐어? 근데 쌤 수능 때 국어 100점이거든? 근데 그건 뭐 때문에 100점인 거야? 성격과 상관없이 존나 잘하기 때문에 100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화작문 지금 35에서 38번, 7번 갈게 선생님이랑 이어서 선생님의 풀이 스타일대로 풀어서 맞아야 화작문을 정복한 거야. 너네처럼 씨발 이거 다 풀고 3, 4, 5번 리뷰 보고 막 여기서 지금 2, 3, 4, 5번 리뷰 보고 1, 2, 3, 4번 리뷰 보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수능 때 90점 근처도 못 가. 화작문 니네 빨리 감아야 돼. 자, 쌤이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수능에는 이 영역이 있어. 화작 영역이 있고 독서 영역이 있고 문학 영역이 있지. 딱 말해줄게. 너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독서 영역은 올해 2등급이야. 이거 이상은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그냥 포기해. 독서는 2등급 이상 못 올라가. 왜냐면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지금 내가 미적분 공부를 달려가지고 미적분 1등급을 이겨보겠다는 덤비랑 똑같아. 얘가? 쌤 지금 쌤 수업에 중1도 있어. 중1 때 걔는 고2 독서 문제 풀어. 그런 애들 알지? 기파랑 닦인 애들. 그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독서 고인물 새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등급 이상 못 올라가요. 독서 실력 자체는. 문학은 1등급 찍을 수도 있어. 근데 높은 확률로 2등급 정도의 실력이. 그런데 화작은 신이 될 수 있어. 화작은 전국 1등도 가능해. 왜냐면 전국 1등은 화작을 안 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좀 과잉 공부해서 화작 전국 1등이 되라는 거야. 이게 내가 니들에게 주는 개꿀팁이야. 화작 전국 1등이 되잖아. 그럼 시간이 남아. 그럼 문학에다가 조금 쏟잖아. 그럼 원래 2등급밖에 안 됐던 실력인 내가 문학을 1등급 정도의 실력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원래 독서 3등급밖에 안 됐던 내가 시간을 좀 더 쏟아서 독서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다고. 그럼 전반적인 점수대가 올라가고. 그래서 쌤이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화작 8시 50분이 있어. 그럼 얘는 9시 반까지 문학 친다고 치면 야 40분을 문학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엄마가 대신 풀어도 한 2등급은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40분 주는데 40분. 소설을 다 읽고 있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작의 신이 되는 건 쌉 가능하다. 야 니네 독서의 신이 되겠냐 이런 데서 안 돼요. 문학의 신 안 돼요. 화작의 신은 가능해. 오케이?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 있지. 38에서 42. 8에서 30, 42번 이렇게 묶어놓고 이거 별표 쳐. 이 별표 친 다음에 뭐라고 써주냐면 그냥 여기서 다 틀릴 거야. 여기가 이제 킬러 구간이고 특히 40번 문항이 킬러 구간이지. 여기서는 이제 40번 문항 똑같아. 40번 문항으로 나왔지. 그대로 나왔고 참여 후기라고 나왔지만 이 40번 문항은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 가의 내용 중 학생 1에서 3이 언급한 게 나에 반영되었는지 이 여부를 물어보지. 요게 개빡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학생 1을 얘기하는지 학생 2가 얘기하는지 학생 3이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까지 해가지고 답을 골라야 되지. 그러니까 와리갈리를 많이 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약사비가 있었던 게 학생 2 같은 경우는 보통 국민의힘이고 지금 완전 엘리트주의자잖아. 막 맨날 도예를 연구를 해야지요 막 이러면서. 학생 3은 누구야 맨날? 민주당이지? 시민들에게 개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잖아. 그치?
굳이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문가도 마찬가지지. 전문가 1은 국민의힘, 전문가 2는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약간 요런 프레임으로 읽으면 좀 난이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렇게 안 읽혀. 그래서 학생 2와 3의 이미지를 좀 쉽게 잡을 수 있으면 좀 좋긴 하다. 이거 좀 잡아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노력까지 했겠어. 학생 1에서 3의 이미지를 잡아두면 내용 확인하는데 빠르잖아. 그러니까 학생 2가 할 법하지 않은 내용 이런 게 나오면 좀 좋긴 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일일이 따져서 연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 좀 잡아놓고. 자, 가보자. 학생 1. 그리고 보통 학생 1이 사회자 역할 한다는 것도 알아두지. 학생 1이 보통 사회자지. 꼭 사회자는 아니지만 보통 사회자 역할을 한다. 우리 빵빵시 천문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 우리 동아리가 조선시대 천문학을 주제로 조선시대 천문학 주제로 운영하기로 했잖아. 저번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서 점검해볼게. 계획서 체크. 스톱. 계획서를 보면서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가 전 단계에 쓰인 거지. 네. 그럼 같이 읽어. 이거 먼저 읽어야지. 자, 글쓰기 계획이라고 해놓고 우리 글쓰기 계획이라는 게 어떤 순서로 되냐면 글쓰기 계획이 보통 뭐야? 글감 모으기지? 근데 이게 화작에 등장할 때는 발표 준비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여기처럼 어떤 계획서라고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나중에 실제 회의로 이어지거나 발표로 이어지고 화법의 경우에는 장문의 경우에는 촉으로 이어지지. 장문의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무슨 사항까지 줘. 여기 선생님이라고 안 주고 여기서는 학생들이라고 불렀을 거야. 선생님이나 이 주변 친구들의 이 피드백, 수정사항을 주고 이 수정사항을 바탕으로 뭐 해버려? 고쳐 쓴 글 만들어버리지? 네.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요. 자, 요거 하면 되고. 자, 가보자. 기획서 먼저 가서 읽어보자. 기획서 가보니까 기획서 어디다 팔아먹었나? 여기 있네. 39번. 전시물의 형식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설 시간, 해설 방식, 그 다음에 준비는 얼마나 됐냐? 물건은 뭐가 더 필요하냐? 이 정도 잡으면 되겠지. 자, 우리 조는 조선시대 전체 관측에 대해서 준비 상황 점검해 볼게. 이게 지금 회의의 목적이라는 거 좀 잡아주고, 이 회의의 목적은 준비 상황 점검이네. 전시하기로 했잖아. 찾아보니까 해성에 대한 관측 기록이 있었어. 헨리 해성을 관측한 체크. 근데 관측 기록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 학생 3이 물어보기를. 잠깐 스톱. 기억 뭐야? 어떤 발화에다가 밑줄 그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거 혹시 발화 의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지 가서 확인해보면 직전 발화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 맞지? 네. 그거 바로 날려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38번 문제에서 기억이 발화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경우 발화 의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문제가 나올 건데 발화 의도 문제는 그냥 그때그때 풀면 되잖아. 이거 나중에 넘어가서 오히려 읽으면 더 헷갈린다. 그냥 기억 읽고 바로 풀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센스인 거야. 아까 35번 내가 기억 니은 봤던 것처럼 이거 보고 바로 풀어야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거. 그래서 기억 바로 날아갔지. 직전 발화에 대해서 얘가 지금 세부적인 정보 요청하고 있는 거 맞지? 조선시대 기록인데 블라블라가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궤도를 보여주는 거야. 대단한 기록이네. 전시물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거야? 스톱! 형식 나왔지? 형식 나왔지? 전시물 형식.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잖아 지금. 찍 1번 날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화작은 와리가리가 좀 중요하다. 지금 내가 아까 발표 형식, 시간, 방식, 준비물, 물품 이딴 것들을 물어보겠구나라는 거 내가 생각을 해봤잖아 지금. 얘가 형식 물어봤으니까 여기 부분이 39번에 1번이 되는 거지. 네. 해성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시간대로 보는데 좀 걱정이네. 밋밋해 보일까봐. 좋은 생각 있어? 자, 가보니까 직전 발화와 관련해 고민되는 부분을 언급한 뒤 질문을 통해 대안을 요청하고 있다. 맞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면 어때? 학생인가? 영상은 좀 생동감이 있어서 좋긴 한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학생 2가 가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한 후 맞지? 예상되는 문제점 맞지? 시간 그래서 바로 날아가지. 역사신문 형식 어때? 그래서 역사신문 역사적인 의의를 다룰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자, 그 스톱. 한번 해볼기가 중요한 게 왜냐면 역사신문이 결정된 결론이지. 이거 결론은 뒤에서 나에서 활용할 수도 있잖아. 다시 얘네 회의할 때 회의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논의를 하다가 결정을 해버리지. 이걸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 이 결정된 내용은 뒤에 나에서 글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정된 내용들은 꼭 체크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역사신문 형식 어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돼, 시원아? 네. 조선시대 혈색 관측을 당시 시한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기록을 소개하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오케이. 조선시대 별자리 해설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저 스톱. 어머, 나 아까 또 모르겠어. 시간이 많이 걸릴까? 2번. 이거 몇 번이야? 39번에 2번이지? 그리고 이거 좀 잡아주라. 이거 선지 순서대로 답이 나오고 있지 지금. 이거 이해가? 39번 있잖아. 여기는 선지 순서대로 지금 답안이 나오고 있지 지문에서. 네. 그러니까 다음 건 뭐겠어? 다음 것도 예측할 수 있다. 해설 방식 준비 정도 물어보겠지? 네. 이해갔어? 근데 해설하는 시간이 얼마나 잠깐 스톱. 시간 뭔가 이상하잖아? 준비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지? 네. 씨발 이러면 답이 2번이야. 쌤, 준비 시간도 물어보고 발표 시간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지금 함정 줬잖아. 이거 얘가 해설 시간이 길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해설 시간이 길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해설 준비 시간이 길까라고 물어봤지. 네. 교수님이 지금 함정 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39번이 몇 번이야? 2번. 2번이야. 그래서 해설하는 시간과 해설하는 시간은 뭐가 아니야? 해설 준비 시간이 아니지? 네. 그래서 답 2번이지? 네. 쌤 이거 너무 치사한 해설 아니에요? 아니야. 자, 왜 보여줄게. 니네 장문에서도 장문과 장문 준비 구별하지? 네. 그 다음에 우리 발표 배우잖아. 팝팝에서. 발표와 뭐 구별해? 발표 준비 구별하지? 교과서에서 근거가 없는 거 감장파지 않아. 발표 준비 시간이랑 발표 시간은 다른 거지. 근데 얘는 지금 해설 시간이니까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화법에 나온 개념으로 얘기하면 발표 시간 걱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지금 발표 준비 시간 걱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날아갔지. 답 2번. 거의 다 됐어. 28수를 하기로 했잖아. 여름철만 하기로 하려고 해. 왜? 관측한 일로. 그래. 별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해설 방식 고민하고 있지. 해설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해설할 거야? 나왔잖아 3번. 그러니까 지금 2번이 저 사이에 나와야 되는 거 알겠어? 다시 지금 논리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문제 푸는데 되게 중요한 사고방식이야. 이게 39번에 3번이잖아. 네. 이게 39번에 1번이잖아. 교수님이 이 순서를 섞어서 내줘야 된다고. 39번에 2번은 요 사이에 들어가야겠지. 39번에 2번이 지금 저거밖에 안 되지 지금 준비 시간. 그런데 지금 준비 시간이잖아. 발표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39번이 2번인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39번 문제를 내가 풀었다. 그럼 보통 이제 2문제밖에 안 되거든. 가에서. 자, 이것 좀 봐봐. 지금 오늘 좀 어렵게 다 던지는데 이 가 문제에서 단독으로 풀 수 있는 거 2개밖에 없어 얘들아. 3개 이상은 없지 거의.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이 문제밖에 없다고. 리을 미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신같이 이걸 쳐읽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리을 가라고. 나 지금 풀었잖아 지금. 네. 리을, 학교에서 지역 명소를 표시한 걸 참여해 주니 여행 지도를 다르게 쉽게 그리더라. 직전 발화에 동의하고 유사한 사례 쉽게 그리더라. 맞는 거 아닌가? 좋네. 직전 발화를 재진술하고. 좋네가 재진술이야? 직접 붙이게 할까를 재진술을 해야겠지. 재진술이라는 거 뭐야? 다시 말해주는 거지? 네. 그럼 몇 번이야? 5번이네. 끝. 그러니까 38번 풀었고 39번 풀었고 그럼 내가 이제 뭐 풀어야 돼? 40번 풀어야 되지? 네. 가와 관련해서 A부터 C가 나에 반영되고 했대. A이 가보니까 조선시대 해석관찰 기록에 관한 내용을 역사신문으로 알려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역사신문으로 알려준 새끼 누구야 지금? 아까 역사신문. 학생 3이지? 지금 읽었던데. 네.
그래서 돌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역사 신문으로 알려줘 해서 내가 학생 3 써놓으라고. 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이 문제잖아. 학생 1, 학생 2, 학생 3 문제잖아. 됐어? 네. B가 보면 견우직녀에 관한 이야기가 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서양과 조선의 별차기 차이점을 알려주는 있자. 견우직녀, 서양직녀 아직 안 나왔지? 가서 읽어보자. 쭉쭉 넘겨. 차이가 나타나는데 별들의 밝기 차이를 카드에 나타내면 좋겠어. 참여 후기를 써달라고 하는 게 어때? 의뢰가 되었는데 잠깐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거야? 우리와 서양 별자리 나오지? 기다려. 학생 3이지? 네. 그래서 서양과 조선의 별자기가 학생 3이고 참여 후기 써달라 그러는 건 누구였지 아까? 마지막에? 참여 후기를 남겨달라고 이것도 3이지? 네. 참여 후기도 학생 3이겠고 해상 관측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수도 있다. 어딨어? 아까 그 해상 관측 기록 유네스코가 어딨어? 해상 관측 기록이 있었어. 있잖아. 그치? 유네스코 있어? 나의. 지금 없지 여기까지는. 네. 자, 나 읽어보자.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쭉쭉 읽어야 돼. 자, 나로 바로 넘어갈게. 스티커랑 그럼 이 남은 예산으로 별 스티커랑 참여 후기를 쓸 메모지까지 구해줄게. 자, 5일 천문 동아리는 8월마다 지역 천문에 올해도 참가했다. 관측되었다. 조선 천문학의 우수성 어때 블라블라블라 다 넘어가면 되지. 우리 관심사는 뭐야? 지금 연결되는 거지 가해서 내용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돼. 전시와 체험으로 조를 나눠 준비한 덕분에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건 딱 봐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잖아. 전시와 체험을 조로 나눴다 이런 거. 전시 활동으로는 뭐가 있었어? 조선시대의 해성 관측을 가장한 역사신문 이거 반영됐지? 아까 역사신문 누구 거야? 학생? 3 거지? 네. 이렇게 이건 전형적으로 문제 푼 거지. 여태까지도 이런 식으로 풀었지. 조선시대 해성 관측을 가장할 수 있는 역사신문을 추정했고 헨리 해상을 블라블라 기록할 수 있고 이 관측 기록은 유네스코로 등재하려는 추진한다는 소식도 이거 아까 문제에서 나왔잖아. 그치? 네. 이거 어디였어? B였지? B 맞아? C요. C야? 네. 이거 그냥 빨리 딱 넘겨가면서 하면 돼. 실전에서는 관측 장비가 부족했던 소식에도 이 상세한 기록에 놀라운 잠깐 스톱. 이거 유네스코 얘기 어디 나왔어? 해성 관측 기록. 학생 2지? 학생 2의 정보에 추가 정보 준 거지? 네. 이거 본문에 없었잖아. 여기선 물어보지 않았지만 시험 문제 이딴 거 맨날 물어보지. 해성 관측 기록은 가에서 나왔는데 나에서 학생 2의 정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준 거지. 그래서 실전에서 이거 연결해가지고 화살표 푸는 거 선생님 좀 짜증나요. 그러면 이 정도 써주면 돼. 학생 2. 이거 누구야? 전시활동. 학생? 그래, 이거 어디다 팔아먹었냐? 역사신문 어딨어? 학생? 3. 이 정도. 이게 시험 문제니까 계속. 근데 이렇게 풀면 문제 나중에 존나 어려운 문제는 틀려버리는 게 학생 2에 대한 대답으로 학생 3이 대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거 풀어봤지? 상상이나 이런데 이런 거 나와. 학생 2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학생 3의 대답의 형식이 나에 반영되었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연결 안 해놓으면 학생 3이라고만 써놓으면 학생 2에 대한 대답으로 학생 3이 한 건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거는 이거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추진한다는 소식 이것도 지금 원래 해상 관측 기록에서 연결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연결할 거야. 실전에서 문제 풀면 그냥 이렇게 연결할 거야. 참고로 작년 6월에 선생님 마킹했지. 네. 마킹했을 때 쌤 화작문으로 풀었어. 쌤 왜냐면 화작문 제자가 많아. 허접이 많기 때문에. 화작문 제자 많아서 선생님 화작문 풀었고 이 당시 선생님 만점 100점 받았는데 이때 100점 받은 사람이 전국에 40명이야. 표점 140 몇 점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현장에서 어떻게 풀었겠어? 딱 이렇게 풀었어. 절대 안 틀려. 연결해. 관측 장비가 왜냐면 40번은 그럴 가치가 있어. 어차피 화작에서 킬러는 하나밖에 없어. 40번. 관측 장비가 부족했던 시절에도 상세한 기록을 놀라웠던 것에 관람객의 반응을 보니 관람객의 반응 체크해주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아 청중의 반응 아니야? 조선의 천문학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관측 기록을 주제로 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이어진 체험활동으로 천문서에 나와있는 여름천 별자리로 체험활동 박스 쳐주고 카드에 직접 별자리를 그려보게 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카드에 직접 별자리 그려보자. 누구야? 별자리 그리기 체험은 투명 카드에 야광펜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준비하기로 했잖아. 카드에 미리 별의 위치를 표시해 두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거 체크해 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여름철 백절절에는 블라블라 이거 넘어가면 되겠지. 그 양옆에 견우성과 직녀성. 아까 견우성 직녀성. 아이들은 예디하기 견우 직녀 얘기. 이거 어딨어? B 아니었나? B? 네. 서양 별자리와 대조. 이것도 B지? 네. 자, 전시 행사를 마치고 나가서 관측 행사 도우미로 참여했다. 조작법을 안내하면서 도왔다. 등등등. 또 다시 참고하고 싶다. 자, 문제 풀어보면 학생이 구입 물품 배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C에 체험하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는 반응을 통해 행사 물품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나에서 행사 물품 준비 과정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인식. 이거 잘 봐라. 글쓴이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돼. 지금 애들이 헷갈리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참여자의 그 부정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참여자는 지금 하지 못해서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맞잖아. 근데 지금 나의 글쓴이의 인식을 물어보고 있는데 나의 글쓴이가 그거 뭐라 했어? 있잖아.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카드가 부족해. 돌린 사람이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다. 행사 물품 준비 과정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인식. 맞아? 없잖아. 이 새끼 죄송했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 반성은 없어. 아, 죄송했대 그냥. 거기서. 근데 준비 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까지 나아가지 않았지? 아, 우리가 준비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말 안 했잖아 지금. 쉽게 말하면. 이해 갔어요? 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맞아야 돼. 준비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잖아. 준비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까지 나아가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학생 2가 별들의 밝기에 대한 언급한 내용이 B에 재밌었다는 반응을 통해 별들의 밝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B에 재밌었다는 반응을 통해 학생 2가 별들의 밝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있어? B에? 견우직녀 얘기가 학생 2 밝기 얘기 어딨어? 서양의 별자리랑 대조하는 거. 그럼 견우직녀 얘기밖에 없잖아. 견우직녀 얘기가 있어 지금 여기에? 가에는. 가의 견우직녀 얘기 있어? 없지. 네. 학생 2가 밝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밝기 차이가 카드에 나타내면 좋겠어. 여기 보면 보여? 네. 그런데 이게 어디 있는데? 밝기 차이가 나타나는 얘기를 줘. B가 어디 있어? 없잖아. 밝기 차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학생 2가 별들의 밝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B에 언급이 반영이 안 됐다고. 이해가? 여기 학생 3이 한 얘기만 반영돼 있지. 학생 2가 한 밝기 차이 얘기는 반영이 안 됐어. 학생 2가 해성 관측 기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C에 놀라웠다는 반응을 통해서 해성 관측 기록이 등재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추가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학생 2든 누구든 간에 언급한 내용은 아니지. 이거 가에서 언급된 내용 아니잖아.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잖아. 이런 게 다 시험 문제라니까. 40번 시간 오래 걸려. 현장에서 시간 제일 많이 쏟아야 되는 게 40번이거든. 학생 3이 역사신문 형식 활용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이 A의 현장감이 있었다는 반응을 통해 A의 역사신문 형식으로 학생 3 맞지? A에서 현장감 있었다는 반응을 통해 현장에서 느껴내는 거 맞잖아. 나에서 전시물 형식 선택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 그럼 글쓴이가 칭찬만 해주면 답 4번 아니야? 그치? 네. 어딨어? 네, 역사신문을 준비했다까지는. 역사신문을 준비했다. 칭찬 어딨어? 칭찬이 없지?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빠졌어. 그럼 몇 번이야 그러니까? 5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학생 3이 별자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B의 이해가 잘 됐다. B가 지금 뭐야?
서양과 이거 학생 3이라고 써있지? 네. 그러니까 학생 3이 맞지? 예. 설명 방식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설명 방식. 대조. 서양 별자리의 대조의 설명이 쉽게 이해되는 반응이어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잘했다. 이게 40번의 5번이야. 이걸 써주라고. 이걸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함정을 파고 어떤 걸 정답으로 인정하는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40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공을 들여가지고 하나씩 체크할 가치가 있어. 어차피 시험 문제 다 40번에서 다 나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중에 가다 보면. 쌤 너무 어려워요. 그럴 필요 없어. 올해 내내 40번 하나만 극복하면 돼. 화작이 얼마나 쉬운 과목인지 생각해봐. 나의 사용된 글쓰기 방법은 문제 해결, 전시물 특징 분류 1단계 없었지. 작년과 대비 없었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했나? 마치고 이후 이어진 끝. 이거 봐봐. 이것만 형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후 이어진 마치고 이거 딱 두 개 잡으면 41번에 아까 시간 순 몇 번이야? 4번이네. 글 전체의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이니까. 다음 몇 번? 4번. 좀 단순하게 풀 수 있다. 글 전체니까. 그럼 42번. A의 초과와 친구들의 의견이다. 초고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고쳤었다고 할 때 끝났지. 그러니까 초고에서 A로 바꿨었다는 얘기지. 초고가 뭔가 못 쓴 글일 거야. 이럴 때는 한 문장씩 읽어. 관측 행사 도우미로는 전시 행사에 참여한 동아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가. 관측 행사 도우미로 참여했다. 전시 행사 도우미 했던 참가가 됐었다는 얘기는 없잖아 지금. 저기 바뀌었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면 좋겠어. 삭제한 거 맞지? 그치? 내년 축제 참여 의향에 대한 이거 아니지? 관측 참여 도우미의 참여 조건을 언급한 문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문장의 위치를 변경한 게 아니라 삭제했잖아 지금. 네. 뒤에 있어? 맞아요. 까만 밤 있었고 블라블라 등록해서 없다. 없지? 없으니까 변경하였다 되니까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야. 변경과 삭제. 이거 변경했니? 삭제했는지를 많이 물어. 이거 삭제했잖아. 다 미번이네. 아 적절한 거.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또 가자.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법을 안내하며 관측을 도왔다. 전시 행사 마치고 밖으로 나가 행사 도우미로 참여했다. 이거 순서 바꿨지? 내년 축제 참여 의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지금 순서 바꾼 거 없었잖아 지금 학생 의회. 삭제.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 여기 또 다시 참가하고 있니 없니? 화면 또 있어. 또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날아가서 2번 날아가는 거지. 네. 삭제를 안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학생 2가 지금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라 그랬거든. 얘는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학생 2밖에 없단 말이야 지금. 근데 순서 바꿨는데 학생 2가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지금 학생 3밖에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뭘 추가했는지 확인하면 되지. 자, 세 번째 문장. 관측에서 별똥별도 볼 수 있었다. 이거 추가하겠네. 문장 말이 너무 짧잖아. 관측에서 가로지르는 별똥별의 반짝이는 모습. 이거 추가했는데 추가했니? 별똥별의 모습을 구체화다 몇 번? 3번 끝. 이거 좀 단순화시켜서 보여줄게. 학생 2는 교수님이 학생 2라고 넣었지만 그냥 삭제 바꾸기야. 그러니까 삭제나 바꾸기는 학생 2는 무조건 삭제하거나 학생 2는 무조건 위치 변경해야 돼. 학생 3은 지금 가보면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라 그랬지. 둘 다 내용 추가야. 학생 3은 둘 다 내용 추가야. 얘가? 그러니까 구체화하고 추가하고 추가한 거를 지금 찾아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삭제하거나 위치가 변경된 거 있으면 무조건 학생 2를 찾아보고 없으면 알리면 되지. 이해 갔어? 요렇게 많이 준다고. 요 세트를 좀 기억해놔. 학생 그냥 삭제나 바꾸기라고 주면 참 좋은데 학생 2라고 꼭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한번 거치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오답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자, 43에서 45번 한번 가보자. 장문 상황과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글쓰기 계획인데. 자, 지금 보면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인데 씨발 하나 빼고 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읽을 필요 없겠지. A에 작성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 A는 뭔가 마지막 문장 채워넣기 문제지. 그러니까 이건 알아서 풀면 돼. 자료 문제는 나중에 풀면 돼. 그냥 읽을 수밖에 없지 깡으로. 자, 읽어보자.
빵빵고등학교의 누리집에 건의 게시판에 다양한 형태의 체육 공간을 조성하자.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학생회장 이빵빵입니다. 체육 공간을 조성할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바빠 체육 공간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자, 이거는 통면 비판이야. 아까 내가 이거 발표 형식에 대한 질문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 글쓰기 형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 글쓰기 계획 문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선지들을 다 읽으면 귀찮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 체크해버린 거야. 그냥 통면 비판. 오히려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곳이 부족해서가 많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행하는 체육활동은 축구, 농구 등등등이 구기 종목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교의 특징을 이용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의 특징 정도를 쓸 것 같아. 설득의 근거 물어보는 문항이 좀 가끔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특징이 애들이 축구를 많이 해.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 공간을 조성해달라. 먼저 넓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해달라. 1번. 소집단 길을 체육활동을 이루어서 수행할 공간이 없습니다. 소집단 단위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비품실은 춤 연습 공간으로 바꿔주시고. 그 건의 목록 내가 번호 붙이고 있는 거지? 네. 많은 학생들이 춤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거울을 설치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3. 이 체육관 2층 창고는 체력 단련실로 바꿔주세요. 근력운동, 요가 등 개별적인 체육활동에 신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소집단 체육활동과 춤 연습, 체력 단련 1번, 2번, 3번이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공간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조성 근거로 학술 자료 안 나왔지? 조성 방안을 공간별로 제한한 거 맞지? 네. 원인을 줬지만 원인들을 비교하지 않았지? 중요히 시간순 아니지? 예상되는 반론 반박, 재반박 없지? 반박 재반박 없어. 쌤 아까 그거는요? 통념 비판이지. 통념 비판이랑 반박 재반박은 달라. 이렇게 반박하기 쉽지만 이렇게 반론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라고 반박하는 구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조금 헷갈린다면 43번에 5번이 이게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 있지. 이거 43번에 5번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상대방의 반박이 아니라 흔히야. 흔히는 통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 뿐이지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한 게 아니야. 주체가 다르잖아. 43번에 5번은 사실상 상대방의 반박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지. 이거 써줄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잡으면 되겠지. 44번 가보자. 건의문을 마무리할 때는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쓰되 다수의 학생에게 도움해 줄 수 이거 뭘 쓰면 되는 거야? 효용성. 이거 무슨 효과라 그래? 설치되고 나면 좋을 것이다. 기대 효과. 공간이 조성된다면 지역 주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얘는 뭐에서 벗어났어? 주제에서 벗어났지. 그리고 이거 맨날 무슨 바꾸기 하냐면 좀 잡아줘. 이거 맨날 주체 바꾸기 한다? 주체 바꾸기 뭐에서 뭐로 바꾸는지 알아 맨날? 학생에서 정부로. 학생에서 지역 주민으로. 아, 우리 학교에 설치하는데 지역 주민이 행복하면 뭐하냐? 노후화 아니지. 진정으로 원하는 체육 활동이 체육관 밖에서도 이어지려면 재조성 이거 씨발 긍정적인 효과 어디다 팔아먹었어. 다양한 활동에 마련된다면 참여하게 되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이거 기대 효과 아니야? 네. 이거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게 요구사항 아니야? 그게 다 몇 번이야? 4번이지. 공간이 줄어든다면 이건 뭔 소리야? 됐어?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공간을 왜 줄여? 자, 그 다음에 45번 가보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초고지. 이걸 보완하려고 자료를 모았대. 1번 가보면 체육활동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자신이 선호하는 체육활동, 소집단 활동, 근력운동, 구기활동, 춤. 자, 가보면 기억-1을 활용하여 쌤 왜 더 안 읽어요? 기억-1에서 끝나야지. 무조건 기억-1을 읽으면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거야. 아까 내가 그 학생 1을 풀었던 거랑 똑같이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가장 선호한다는 내용을 마련하고 그러네. 36%니까 이를 3분단에 추가해 소집단 체육 공간의 조성의 필요성. 자, 3분단에서 소집단 얘기를 했는지만 확인하면 돼. 1분단, 2분단, 3분단 칸막이를 해서 소집단 맞지? 그럼 맞네? 적절하지 않은 건가? 네. 2번. 기억-1을 활용해서
기억 다시 아까 스톱 기억 다시 1 풀었잖아. 그럼 기억 다시 1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야.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 체육 공간을 조성하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진다는 내용을 반영하고 특색 있는 체육 공간 조성의 필요성. 니은이 뭔데? 희망을 반영해서 체육 공간을 반영하면 만족도가 높다. 적극 참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더 다양해져? 얘들아 봐봐.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다양한 거랑 선호하는 체육 활동이 다양해지는 건 다르지. 얘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해 체육 공간을 조성하면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4번이지. 이거 전형적인 원인과 결과 바꾸기야.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서 공간을 조성하면 애들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지? 네. 근데 공간을 바꾸면 애들이 선호가 다양해져? 이해 갔어? 이미 여기 봐봐. 자신이 선호하는 체육 활동은 지금 조사한 거잖아. 아직 공간 안 바꿔줬지? 네. 그리고 여기 써봐. 공간 바꾸기 전이라고. 공간 바꾸기 전에도 이미 다양해. 그러니까 다양해진다라는 말은 틀렸겠지. 이해 갔어요? 자, 여기까지. 그럼 선생님이 2024, 2025, 자, 봤어.